계속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겠죠? 단지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것, 혹은 우주 공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어찌된 일인지 오래된 별 중에 우주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젊어지고 다시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안티에이징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불로불사의 별 처방전을 입수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한가운데서 우선은 마법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별을 수색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별은 다른 수많은 항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밤이 되면 수백만 개의 별들이 형형색색의 멋진 용단이 되어 하늘을 뒤덮습니다. 백색별, 청색별, 황색별, 주황색별, 적색별. 왠지 영원히 계속 빛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별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밝고 고온의 청색 거성은 매우 아름답지만 급속히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수백만 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태양과 같은 황색별은 100억 년 이상 계속 빛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수명이 긴 적색 외성은 수천억 년에서 1조 년이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죠. 역시 적색 외성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별들과 다른 모든 별이 따르게 될 운명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량을 가진 항성의 일생과 그 사후, 그리고 완전한 소멸을 그림으로 나타낸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를 고안해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별의 코어 내부에서 핵융합에 필요한 연료가 소진되면 별은 자기 중력에 의해 붕괴됩니다. 별이 죽을 때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과 같은 고밀도의 잔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호주 멜버른 대학의 천문 물리학자들은 조사를 통해 이 그림에 해당되지 않는 별이 몇 개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항성은 암흑물질을 끝없이 흡수함으로써 거의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항성들은 모두 은하 중심에 있는 알맹이 땅에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천체들이 밀집한 번화된 즐길 만한 곳인데요. 별끼리의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 감마선 폭발 등 하늘에서 멋진 쇼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은하의 한가운데에 있는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가 그 분위기를 더 띄우곤 합니다. 이 몬스터는 때때로 우주 공간에 강력하게 타오르는 플라즈마류를 방출합니다. 즉, 젊은 별들이 모이기에는 딱 좋은 곳인 셈이에요. 그 집단에 잘 섞여 들어간 것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3광년 정도의 장소에 있는 S성단의 기묘한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이곳을 조금 즐겨보려고 젊어지기로 한 것 같은데요.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S성단의 별은 매우 소란스럽고 가혹한 환경인 중심 부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다른 곳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 별들은 꽤 나이가 들었답니다. 하지만 S성단의 별들은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사실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처방전을 발견해서 암흑물질의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S성단의 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맙게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이 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아직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어느 파장 영역에서도 볼 수 없고 통상적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며 중력이라는 형태로만 알 수 있는 존재를 조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멸의 별은 그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별들은 암흑물질을
자신을 위한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암흑물질을 연료로 해서 그 쌍소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설상의 프로세스는 암흑물질의 입자에도 통상의 물질과 같이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경우 입자와 반입자가 조우하면 서로 소멸돼 에너지 덩어리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암흑물질 입자에도 대극의 존재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쌍소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우주 질량의 대략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꺼내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은 우주, 은하수 은하, 태양, 지구,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등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때도 암흑물질 입자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암흑물질은 매우 농도가 엷어서 그 중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그 입자와 반입자가 모두 소멸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즉, 암흑물질의 에너지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장소로 한정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고밀도의 영역이 바로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왜 은하계 중심에 대량의 젊은 별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S성단의 별들처럼 암흑물질의 에너지 덕분에 젊어진 별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태양.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은하수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언젠가 태양도 S성단의 별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의 소용돌이 모양의 나선 발은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은하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암흑물질의 밀도가 부족합니다. 다만 은하 중심에서 어떻게든 태양으로 암흑물질을 보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우체국은 아직 없기 때문에 태양이 영원한 생명의 처방전을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태양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도록 할게요. 태양에 회춘의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후에 하는 일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수소 스톡을 소진하고 코어 내부에서의 열액 반응을 멈추는 것은 약 70억 년 후의 일인데요. 이 무렵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서 점차 외곽을 잃고 백색 외성이라는 실질적으로 죽은 별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태양은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성자별. 멜버른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서 암흑물질의 쌍소멸로 죽은 별이 데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별이 마치 좀비처럼 우주의 무덤에서 젊고 고운의 별이 되어 되살아나는 것이죠. 게다가 소생할 때는 반드시 암흑물질이 풍부한 지역이어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함정을 사용해서 암흑물질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성자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성자별은 백색외성과 마찬가지로 항성이 죽은 뒤 오직 그 항성이 태양의 8배 이상의 질량을 가질 때에만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런 거성이 핵융합 연료를 소진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충격파가 항성의 물질 대부분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후에 남는 것은 태양의 2배 미만의 질량으로 직경 20km로 압축된 코어뿐입니다. 이는 지구의 50만 배 이상의 질량이 맨해튼보다 훨씬 작은 면적으로 압축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중성자별은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에는 암흑물질과 그 반물질을 포획해서 가둬두기에 충분한 중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별들의 내부에 있는 작은 영역에는 쌍소멸이 시작되기에 충분한 양의 암흑물질이 모입니다. 암흑물질의 입자와 반입자는 빠른 속도로 충돌하여 서로 파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차가운 별의 시체를 안쪽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우게 되는데요. 별들은 휴면 상태를 벗어나 점점 열을 방출하게 되고 활동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는 현재로서는 이론에 지나지 않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중성자별의 온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죽은 항성이 예상보다 고온인 것으로 판명되면 과학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의 온도계가 존재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저온이며 근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해 중성자별의 온도를 계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게 태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호주의 천문 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을 연료로 하는 아이디어를 백색외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 또한 언젠가 같은 운명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태양이 죽으면 차가운 고밀도 코어만 남겨지고 이 코어는 암흑물질의 함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이 이국적인 물질을 축적하여 쌍소멸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다시 살아나 젊음과 불멸을 손에 넣는 것이죠. 확실히 그렇긴 한데 역시 영원한 좀비라는 것은 왠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우리는 태양이 이러한 운명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에겐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